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세드, 혼드로 바라본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자연경관과 지프 랭글러의 리뷰까지 곁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아일랜드 여행 중에 하루, 애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지를 못해서 저 혼자 킹스랜드에서 출발하여 세들 로드를 넘어 호놀루이 비치 공원에서 일출을 보고 왔습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영상 촬영이 서툴지만 일출의 장관, 그리고 다시 동북부 해안을 따라 힐로에서 킹스랜드까지 넘어오는 동안 빅아일랜드 절경을 보며 간단한 코멘트와 지프 랭글러에 관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나레이션을 타이트하게 넣지 않고 여유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악명 높은 힐로의 날씨,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고 갔었는데 구름이 다소 끼어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일출을 볼 수 있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호놀루이 비치에서 일출을 느긋하게 관람한 후에 동쪽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혼자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차량은 지프 랭글러입니다. 따가운 아침 햇살을 맞으며 언뜻 보이는 바다를 보면서 때로는 열대우림 속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오픈에어링을 즐기는데 이국적인 분위기와 빅아일랜드의 절경에 심취했었습니다. 빅아일랜드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절경이라서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변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길이 쭉쭉 뻗어 있어서 시원시원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었지만 가끔씩 나오는 와인딩 코스 같은 구간을 만날라 치면 신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V6 3.6L 284마력 35토크의 지프 랭글러 JK 에디션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 5단, 굉장한 롱기어였고 G63 AMG와 마찬가지로 민첩한 움직임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미션 반응이었지만 공차 중량이 지바겐 대비 0.5톤가량 가벼워서 그런지 지바겐에 비해 움직임 자체는 훨씬 가볍고 경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온로드에서 강력한 주행을 하기에는 출력이 너무 낮아서 그 부분은 답답했었고 지바겐보다는 가볍다지만 2.1톤이 넘는 무거운 차이므로 더욱더 출력이 아쉽게 느껴졌었습니다. 지바겐과 상당히 흡사한 구조, 즉 바디 온 프레임 구조였고 외관은 포르쉐 911이나 지바겐처럼 세월이 흘러도 크게 변화가 없는 딱 제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또 지바겐 같은 허세 짙은 감성은 과감히 다이어트 해버린 매우 건조한 차량이었습니다. 타이어가 오프로드용 굉장히 트레드가 깊은 그런 타이어가 끼워져 있었고 아마도 그 때문으로 판단이 되는데 고속에 하중을 실어 들어가면 펑크난 타이어 같이 트레드면이 접히면서 급격한 감속과 함께 차가 절어버려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생길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바겐과 마찬가지로 측방으로의 자유도는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는 하체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타이어까지 오프로드용이라 온로드에서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한계치가 낮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낮춰서 한계치 내에서 와인딩을 즐기면 되는 것이니 낮은 속도가 오늘의 절경을 뚫고 가는 이 드라이브를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프 랭글러 실내를 보면 외부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일관성 있는 건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옵션들은 모조리 빠져있고 시트는 모두 수동으로 제어되고 심지어 블루투스 기능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1열의 공간은 지바겐보다 살짝 넓은 느낌이었으며 특이한 것은 기어봉 옆에 또 다른 기어봉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2륜 그리고 모드별 4륜을 제어하는 셀렉트 레버입니다. 이 차는 앞뒤 디퍼렌셜 락 기능과 스웨이바 분리 기능은 없었습니다. 2열 공간은 지바겐보다 훨씬 넓었고 인테리어는 역시 건조합니다. 헤드룸은 지바겐보다는 다소 좁은 느낌이었습니다. 트렁크는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개폐되고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이번 여행에 대형 트렁크 2개, 중형 트렁크 4개, 그리고 작은 짐 몇 개까지 거뜬히 적재가 가능했습니다. 수동으로 1열 루프는 분리가 되어 오픈 에어링을 즐기기에도 좋았고 오프로드를 포함한 찝차의 감성을 느끼기에 저라면 굳이 비싼 돈 주고 지바겐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빅아일랜드 동북부 해안을 달리다가 열대 우림을 관통하면서 와이메아 쪽 내륙으로 접어듭니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토양이 대부분이라서 매우 척박해 보이는 평지 고원은 나지막한 풀들이 자라고 말과 소가 방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국적인 풍경에 어쩌면 단조로운 도로를 달리는데 지루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와이메아에서 우리 숙소인 킹스랜드 바이 힐튼이 있는 와이콜로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빅아일랜드의 서쪽 해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새들로드를 지날 때 영하 5도에 육박하는 추운 날씨였고, 힐로에 내려갔을 때는 영상 30도, 그리고 와이메아를 지날 때는 다시 영상 15도, 와이클로아를 향해 내려갈 때는 영상 30도. 저는 그냥 달렸을 뿐인데 주변의 기온은 여름부터 겨울을 지나 다시 여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장되어 보일 정도의 파란 하늘과 바다, 그리고 척박한 땅의 노란 풀들,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이뻐서 잠시도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콜로아에 거의 다다를 무렵 용암의 짙은 고동색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고, 날씨는 매우 맑고 무더웠습니다. 새들로드를 넘어설 때는 비바람이 몰아쳤었고,
힐로에서도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졌었는데 이 좁은 공간 내 날씨와 기온 모두 너무 입체적이라 이 부분도 비현실적으로도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숙소인 킹스랜드 바이 힐튼으로 돌아왔고 이 리조트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리조트 내에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따라서 두세 동에 하나씩 따로 수영장이 만들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빅아일랜드에서의 새드, 혼드를 마치고 무사히 귀가하였고 이제 곧 화산공원 쪽에서의 온가족 드라이브, 새들로드와 마우아케나를 오르는 험난한 길 등 지프 랭글러의 진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